마지막에 우리 MS의 우미영 부사장님께서 AI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MS는 저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AI를 구현하시려면 저희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GPU가 없으면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을 잘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엔터프라이즈하고 오토 쪽을 좀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엔비디아는 이제 크게 세 개의 이제 사업군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쪽, 그다음에 컨슈머 쪽. 근데 제가 컨슈머 쪽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오토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좀 더 됐습니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느 이제 증권사에서 CEO를 대상으로 하는 CEO 포럼에서 엔비디아가 AI 쪽에는 실제 마켓을 좀 지배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AI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달라고 좀 요청을 좀 받아갔고요. 여기 와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투자자들은 뭡니까?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작년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저희 엔비디아 주가가 한 250불 정도 됐습니다. 주가를 좀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오기 전에 저희 주가가 한 30불 안팎이었습니다. 결코 30불에서 250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질문이 그래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 사시라고 하시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290불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13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190불로 올라갔죠. 제가 여기 투자분들은 아니신데 엔비디아 주식은 좀 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GIT는 저희 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너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초청한 고객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그냥 IT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IT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드리는 것이 그래도 여기 와서 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결국 4차 산업막 얘기하고요. AI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4차 산업이면 공허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답을 주는 그러한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AI를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얻고 가신다고 하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GTC라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매 3월 달에 저희 본사 근처 산호세에서 지금 우리 개발자들 컨퍼런스가 하는데 올해 한 9,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GPU 기반으로 해서 AI가 어느 정도 어느 어플리케이션까지 좀 발전됐는지 그것을 뜬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AI. Accelerating your discoveries to solve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I am a visionary. 이게 10개가 나옵니다. Bringing characters to life with more natural movement. Generating brilliant new worlds for them to explore. And inventing new ways to bring out the creative genius in us all. 않았던 것을 좀 만들어줍니다. I am a protector, leading the way into the most dangerous environments and searching for signs of life. I am a guardian, listening for the sounds of destruction to save our forests. AI 적용됐으면 속초 산불도 잡을 수 And 있었습니다. using satellites to bring freedom to those who are enslaved. I am a navigator, finding
finding safer paths for cross-country deliveries, and taking personal travel to new heights. I am a scientist, exploring oceans of data to understand extreme weather patterns, and studying the building blocks of life to save a community from hunger. I am a healer, giving hope to those who suffer from the most challenging diseases. And tapping into the brain to rejuvenate paralyzed limbs.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you're hearing.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제가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게 한국에서 좋은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들, 인셉션 회사들이 정말 좋은 애플리케이션, AI 기반된 애플리케이션을 좀 가지고 저희 GTC 경연대에 나가서 좀 여기처럼 채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0개 AI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은 다 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좀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좀 빨리 정말로 많은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 많이 나와갖고 정말 우리나라 국가에도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I am even composer라고 할 건데 작곡가라고 얘기했는데 엊그제 제 아들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놈이 이 아이바라는 회사 AI 기반의 작곡을 했거든요. 거기가 어떠냐고.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만든 거냐고. 아니다고. 우리는 일컬어서 SDK 소프트웨어 데벨로핑만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프레임워크 자체는 다 그쪽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 연락하라고. 연락을 하겠대요. 똑같이 지금은 어느 잡이나 AI에 연계가 안 되면 사실은 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IT라고 계시면 여러분은 당연히 현재 하시는 일 잘 하셔야 되겠지만 AI 쪽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안 된다. 상당한 챌린지를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 좀 드릴 말씀은요. 좀 AI, 딥러닝, 이제 머신러닝까지도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AI, 딥러닝,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구체적으로는 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왜 거기에 엔비디아가 핵심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래픽 회사인데 왜 AI의 중심에 있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실제 그러면 AI, 딥러닝, 머신러닝의 유스 케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유스 케이스를 많이 찾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스 케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쪽 AI 쪽 AI 딥러닝 머신러닝 쪽을 저보다도 혹시나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장표 중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상황만 이해하시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상황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전 직장은 오라클이라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쪽은 거기서 마감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또 좀 기회가 돼갖고 이쪽 엔비디아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IT야 반도체 회사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뽑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지금은 AI 컴퓨팅 컴퍼니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래픽 카드를 고객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신을 했습니다. 아까 우 부사장님께서도 MS에 잃어버린 20년이요? 10년?
5년 뭐 하여간 좀 10년 얘기하셨는데 엔비디아는 큰 변신을 했습니다. 이쪽 AI 쪽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시작은 1993년도에 게임용 그래픽 카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정도 돼갖고 우리 회장께서 이것을 범용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GPGPU는 General Purpose GPU 해갖고 그걸 만드셨고요. 저희가 운이 좋은 게 2000년 중반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그쪽의 연구단을 저희 엔비디아로 다 모셔왔어요. 이한복이니 여러분들을 모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병렬 처리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들어갔고 그것을 그 각 학기에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오픈 소스로 오픈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3년 전에 한국에서는 우리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큰 모티베이션이 됐는데요. 그때 뭐 4대1로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데요. 사실 2012년에 이제 알렉스 크리잡스키라고 이제 그 캐나다의 연구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전까지 그 우리 사람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을 일반 CPU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GPU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착안해갖고 저희의 그 테슬라 카드를 통해서 한번 해봤더니 인식률이 CPU보다 높은 거예요. 그 후로부터 폭발적으로 사실은 이제 GPU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후로 지금은 뭐 GPU 없이는 사실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이제는 뭐 오디오니 비디오니 뭐 텍스트니 모든 부분에 우리 그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GPU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에 말씀하신 우 부사장님 자료하고도 약간 유사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 PC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1990년 중반에 PC 인터넷 시장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5빌리언 말씀하셨어요. 25빌리언. 그 다음에 2000 중반년도에 모바일이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장 규모가 250빌리언. 자, 지금 AI로 들어왔습니다. AI, IoT. 이 시장이 4.5 트릴리언. 자, 20년 만에 시장 규모가 거의 200배 가까이 커졌어요, 사실은. 근데 4.5 트릴리언 중에 저희 엔비디아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하여간 뭐 시장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정말로 이 시장이 큰데요.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 세 가지는 1990년 중반에 윈텔이라고 아시죠? 인텔과 MS가 하드웨어는 인텔, OS는 위에, 애플리케이션은 MS가 해서 윈텔이 시장을 거의 다미넌트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큰 변혁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변화가 2000년 중반 아시는 대로 모바일이 되면서 여러분 지금 모바일에서 모든 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클라우드 2000년 중반에 사실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아마존이죠. 지금은 이제 애주어가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더 잘하시는 부분도 사실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몇 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루도 제가 있던 직장에서는 클라우드는 미친 짓이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오히려 디탁트 스탠다드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같이 약간의 특수 상황은 보안이니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니 때문에 뭐 약간 뭐 적용을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클라우드가 요즘 대세가 됐습니다. 똑같이 2010년이 넘어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딥러닝을 축으로 하는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왜 그러시냐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AI를 구현하려면 세 가지가 엔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 지금 IoT니 등등등등이 약간 수많은 데이터가 2010년 넘어오면서 많죠. 두 번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웬만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MS의 알고리즘 뭐죠? 플랫폼, 뭐 구글의 뭐 텐서플로우니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프레임워크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을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싱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세 개가 엔드 조건으로 있을 때 실제 AI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IT 쪽에 특별히 좀 엔지니어 쪽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장표 좀 아실 겁니다. 무홀 법칙 잘 아시죠? 매 18년마다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 그죠? 그게 1960년대 후반에 무어라는 우리 박사님이 인텔 연구소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2010년까지 적용이 됐어요. 거의 적용되다가요. 2010년 넘어오면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실제 그러한 CPU를 개발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트랜지스턴이 여러 가지 집적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매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 형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격적으로 모의 보충은 끝났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니드는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사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누군가는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엔비디아가 좀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실제 구현 자체를 하드웨어만 갖고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아키텍처. 저희는 이제 쿠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 이게 사실 저희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0년 중반에 쿠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던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을 저희 회사로 모셔와서 시발이 된 게 사실은 이제 이 병렬 처리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수많은 회사들,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좀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죠. 오픈 소스로 내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락인을 시키기 위한 거죠. 예, 구글이나 뭐 등등 해서 락인을 여러분을 꽉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요 위에 애플리케이션만 건드리시면 돼요. 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성공의 3대 요소는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유전입니다. 데이터가 유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특별히 CSP 회사들, 이분들은 무서운 회사들입니다. 구글 무서운 회사고 MS 무서운 회사입니다. 왜?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큰 회사는 자체 알고리즘, 우리 삼성이니, LG니, SK니, 알고리즘 다 갖고 계세요. 단, 공유를 잘 안 하시는데, 갖고 계세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고요. 요것이 시발점이 201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파란색이 CPU 기반이고요. 요 녹색이 저희 엔비디아의 색깔입니다. 예, GPU 기반이에요. 이제는 지금 GPU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처리나 이런 것들 좀 다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가 실제 저희가 이제 아무리 GPU가 더미넌트하다 그래도요, CPU 없이는 실제 AI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CPU와 GPU가 결합이 돼서 실제 AI가 구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 GPU 요 세 개가 엔드 조건으로 됐을 때 우리는 AI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 지금 2의 21승 조도로 이렇게 커요. 정말 커요. 1900 중반, 그래서 우리 BPM에 갖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기가부터 해서 회사 이름도 많이 나오고, 테라, 등등등등등 나오죠. 지금은 2단계 넘어갔습니다. 센서 데이터, 버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들 다 지금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어떠한 데이터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AI로 가공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캠브리언 익스포전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한 4억, 5억 년 전에서 4억 5천만 전 그 사이에 갑자기 종이 많아진 세대를 캠브리언 대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AI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워크들이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모델이었어요. 단 이미지 분석하는 것. 근데 지금은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등등등 기타 등등이 갖고 왜? 그래야 더 정확도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따도 조금 동영상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컨버루셔널 네트워크도 있고 리커런트 네트워크 있고 요 갭 모델 좀 있습니다. 갭 모델로 일단 애플리케이션 만든 것 좀 보여드릴 거예요. 갭 모델도 있고 광화학습 및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정말로 많은 모델들. 지금은 이걸로 논문 쓰시려면은 정말 논문 쓰기 쉬운 세대가 와서 왜?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많은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AI, 딥러닝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었는데요. 딥러닝은 기존의 CPU 기준의 처리 방식하고는 틀립니다. CPU 기준의 처리 방식은 A부터 Z까지 시퀀셜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한 부분이 병목이 생기면 전체 병목, 트루풋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수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도 우리 MS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사람의 이미지 있죠? 이것을 기존의 처리 방식대로는 처리 못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이미지를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고요. 특정 어느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 사람인지를 인식하려면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 적용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 추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론.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해봐요. 근데 아니야. 다시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무한 루핑을 돌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더 정교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많은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 딥러닝의 방식이다. 머신러닝이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가장 지금 AI의 활성화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AI는 1950년 후반대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AI 적용되는 세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세싱 파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은 좀 있을 수 있어도요. 데이터 부족했죠. 알고리즘 부족했죠. 처리 능력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충족된 것이 2010년이 넘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딥러닝으로 시작이 된 것이 지금 이제 머신러닝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래피드라는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발표하면서 그거를 오픈소스화해서 시장에 오픈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는 딥러닝 시장보다는 머신러닝이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학습 주제가 아니니까 많아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좋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요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 요 사진 강아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강아지를 어떻게 강아지라고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요런 이미지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있으면요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흑인이 있어요. 흑인을 여기다 놓았더니 이게 이제 아웃풋이 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게 원숭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정말 여기에 있는 아웃풋은 정확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음성도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어오면 이걸 세분화시켜갖고 훈련을 시켜요. 각 부분이 뭔 뜻인지. 그래서 결국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는 뜻이 요걸 나눠서 훈련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자 부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거를 실제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음성과 문자는 지금 우리나라 그 KT니, SKT니, LG니, 그 다음에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회사들 다 하고 계세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사진 부분 보세요. 사진도 요거를 어떻게,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사진을 봤더니 조그만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 나눠야 됩니다. 조그만 거. 얘가 조그만 거를, 얘가 그 이미지를 봐갖고 얘가 조그맣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아이, 얘가 아이인 걸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형, 요것이 인형인 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고, 요게 아는 거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고 있다는 거, 요 눈을 봐야 되겠죠, 사실. 요것을 여러 가지의 단문장들을 합성을 시켜갖고 실제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하려면 각 부분별로 그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추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게임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딥러닝 했고 슈퍼컴 지금 병렬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메디컬, 미국에서는 정말로 지금 이걸로 이따 좀 또 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비에클, 우리나라 많이 뒤지고 있죠. 로보틱스, 일본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지금 드디어 올라오고 있고요. IBA는 이걸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중국이, 인텔렉츄얼 비디오 애널리틱은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중국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제약이 있는 게 개인 법규 때문에 좀 데이터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편하게 여러분 여기 계신 데이터들 다 캡처링 해갖고 여기 중에 뭐 범죄다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걸리거든요. 저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쉽습니다.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AI 적용해 갖고 지금 특정 이건 프레임워크예요. 모델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있어요. 지우개로. 그러면 이걸 AI가 어떤 처리를 하는지 이쪽에 보세요. 없어지죠? 근데 이것도 싫어. 예. 예, 없어지죠.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똑같아요. 여기도 그림을 자 여기 지웠더니 없어졌죠. 이렇게 또 네, 저기 미워 여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의 현실을 현재로만 여기도 이런 게 미워. 자. 네, 다 없어지죠, 그죠? 네. 현재에 구현되고 있는 사실 모델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거 지웠다, 다시 썼다 얼마나 작업했어요.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죠? 영화 그리시는 분들이, 영화 만드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여성이 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뻐졌죠? 그죠? 이렇게 보시죠. 이게 실제적 인물 아닙니다. 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코. 자, 보십시오. 예. 자, 모양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초상권 위에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제 보세요. 그죠? 예. 예. 자, 예. 다양하죠, 그죠? 예. 자, 맘대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노인분들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예, 여기 없어지죠, 여기. 예. 자, 예, 주름살 피고. 예, 자, 깨끗해집니다. 그죠? 한 10년은 젊어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죠?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예. 예. 넘어갈까요? 예. 역시 시각 효과가 크네요. 예, 넘어가고요. 예. 이렇게 좀 바뀌고요. 하나 더.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실제 사람 아닙니다. 자, 예, 보세요. 예. 저희 이제 본사에 이리시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더 생생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몇 가지 측면에 좋은 게 초상권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배우들 막 그 인용 못 하잖아요. 왜 초상권 때문에. 이건 뭐 실제 가상의 인물이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갖고 좀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는 AI가 농작물에 물을 그 비료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미국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비료 함부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신 안 되만 비료 주죠. 이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적용하고 있는 예. 모델 다 틀립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실제 AI의 유스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에 뭐 반도체, 박스콘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리테일 쪽에도 그 농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항공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기타 일반 뭐 우리 그 시빌, 유틸리티 부분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다양한 부분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 여러분 저 AI 하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셀프 드라이빙 카 요거 많이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는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 있고요. 레벨 5가 실제 풀 오토노머스 드라이브입니다. 사람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사가 레벨 2 플러스를 뭐 내년까지를 목표로 해갖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유감스럽지만 많이 늦습니다.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는. 네, 그렇고요. 실제 풀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는 아마도 10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발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좀 레벨 2에서 3, 4, 5까지 좀 계속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어느 부분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딥러닝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 때 이 영역 중에서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브가 제일 빨리 구현될 영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규모가 작으면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그냥 여러분 잘 듣고 계신지. 오토노머스 드라이브가 제일 빨리 구현될 때가 어딜 같습니까? 혹시라도 답변 안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럭입니다. 왜 그럴까요? AB 같은 경우는 결국 데이터거든요.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느냐에 따라 갖고 얼마나 안전성이 보장되느냐예요. 트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데 몇천 킬로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이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쉬어야 된대요. 법적으로. 근데 길은 평탄하다는 얘기는 길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은 데이터를 갖고도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를 구현할 수가 있는 측면에서는 트럭이 제일 빨리 구현이 되고, 실제로 지난 저희 GTC에서는 저희 쪽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를 구현한 회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중에서 제일 늦게 구현될 때가 어딜 것 같습니까? 똑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늦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터가 제일 많은데 여러분 갖고 계신 승용차입니다. 왜? 승용차 갖고 여러분이 회사하고 여러분 집까지만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날씨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 데이터 다 훈련시키려면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이 영역은 구현이 제일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지금 AB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AB 같은 경우는 2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구글이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정교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저희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가면 시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산타클라라에 있는데 저희 높은 분들 와서 시승해요. 그러면 나가서 산토마스 익스프레스에서 웰카미너 리올로에서 원원홀에서 한번 갔다 오는 거 해요. 그 데이터는 한정돼 있잖아요. 갔다 와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라벨링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우리 컨스텔레이션이 이런 걸 시뮬레이션 시킨 다음에 실제 적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또 훈련을 시켜요. 이 많은 과정을, 수많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실제 그 AB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여러분 뭐 우버니 뭐 기타 등등 뭐 사실 좀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DGX2라고 실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참다 못해 DGX2라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전용 디바이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 빨리 개발을 하십시오. 라는 측면에서 좀 이 DGX2라는 슈퍼컴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2페타플롭이에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키스티의 슈퍼컴 5호기 만들었는데요. 그게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간대요. 그게 25.7페타플롭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과 맞비교하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DGX2가 좀 파워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국내 한 10군데 이상에서 좀 쓰고 계세요, 사실은. 예. 자, 로봇 영역에서도 실제 AI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메디칼 영역입니다. 메디칼 쪽은 이전에 우리 임산부들 병원에 가시면 요 데이터를 보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요걸 보고 판단을 해줘. 본인의 직관,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판별해줘요. 지금은요, 요 데이터를 가공을 시킵니다. AI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나와요. 요 데이터의 확률 99%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 사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여기다 방사선 많이 찌면 큰일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적은 데이터를 갖고도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실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똑같이 밑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다 2D나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얻었다가 지금은 3D로.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룬에 몇 군데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D의 컬러풀하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2년 반 후에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정도로 메디칼 쪽에서는 AI를 활용을 해갖고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C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영역인데요. 스마트시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쪽, 세이프티 측면에서 두 군데 다 정말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뭐 중국의 하이커 비전이니 뭐 여러 군데는 정말로 활용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정말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규가 좀 빨리 풀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말 발전하기에는 정말로 제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미디어 와서 재작년부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쭉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이제 AI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제품의 프로덕트 사이클입니다. 많은 제품이 이 캐점이라는 다리를 못 건너고 여기서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일부라는 것은 한 5에서 10% 정도만 된대요.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리건데 AI는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 생활에서 AI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이 적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용된 기기를 쓰고 계시죠. 예를 들어 AI 디바이스 쓰고 계시죠. 사실은 빅스비 쓰고 계시죠. 오케이 구글 쓰고 계시죠. 그죠? 뭐 기가진이니 뭐 누구니 이런 거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적용하고 있어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라도 지금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바이벌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시장은 90% 이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10% 미만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 아니, 아직은 개척이 됐다는 얘기죠. 정말로 큰 기회가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이거 제가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비교했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중국은 한 바이두라는 회사가 AI 인원 10만 명 만들겠대요. 삼성전자는 1000명 만들겠대요. 지금 AI 센터 만들고
뭐 월드와이드하게 6개 또 리서치 센터 만들고 하는 열심히 하시죠.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중국은요 10만 명 만들어요. 10만 명. 이 정도 규모하고 결국은 데이터와 사람 이것이 AI 경쟁력의 차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당 1000 이상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AI는 두 가지입니다. 그 바텀업 아닙니다. 탑다운입니다. 일단 탑다운이라는 거 명심하고요. 탑다운입니다. 두 번째는 타임 투 마켓이에요. 일단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유스케이스 다세요 뭐 이러고 안 되고요. 정말 저질러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 AI 사이언티스트 여러분 기존에 IT 부사 사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AI 쪽으로 옮기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훈련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 조그만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해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노하우를 얻고 이와 같은 방법론이 나옵니다. 나오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실제로 AI 쪽 실제로 구현하실 분들은 이 자료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나오거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IT 측면에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측면에서 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 영역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나올 수 있는지, AI는 어떤 일들을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는지, 분류를 할 수 있는 이것들 다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컨설팅 피 받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이걸 좀 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나왔으냐고 보시고, 나중에 이런 거 모르시면 전체 질문 한번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 4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AI 트랜스포메이션 플레이북이라고요. 앤드루 웅이라고 정말로 유명한 AI 쪽의 석학이에요. 이분은 구글하고 바이두 쪽에서 AI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또 독자적으로 회사를 만드셔갖고 그쪽 좀 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그 회사 상장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이분이 추천하는 게 5단계이긴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해봐라. 일단 매니지먼트가 AI 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쭈쭈쭈 교육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진짜 내가 AI를 적용해 볼지 고민한 다음에 실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 부분별로가 사실은 지금은 AI 쪽에 컨설팅하는 회사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아까 실제로 AI 적용하기 위한 요 앤드루 웅의 5가지 방법론과 그 전에 How should I get started 이 부분은 실제로 적용하실 분들은 한 장 한 장 내용을 쭉 보시면서 하시면 꽤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